장점, 진이 장점 하나만 해요. 하나만. 손이 빠르고 이해력이 좋다. 둘 다 어필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 얘랑 완전히 달라서 방향이 다르죠. 손이 빠르고 습득이 빠르다는 점입니다. 이건 괜찮아요. 같이 가져갈 수 있어요. 왜냐면 맥락이 하나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손이 빠르고 이해력이 좋다는 건 맥락이 두 개죠. 이렇게 되면 각각의 사례를 쪼개야 돼요. 뭐 하나가 어필이 안 되는 문제가 생기죠. 둘 다 어필하려다가. 둘 중에 하나만 해주시면 좋아요. 저의 장점은 이해력. 뭐를 빨리 배운다. 습득. 그다음에 적응? 차라리 이런 식으로 가져간다든지 아니면 업무 처리할 때 손이 굉장히 빠르다를 그냥 그걸 하나를 쓰던지 뭐가 더 나을까요? 둘 다 좋아 보여요.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초반에 이제 뭔가 습득력이 굉장히 좋다라고 쓰고 나서 얼마나 빨리 배웠는지를 보여줘야 돼요. 지금은 얼마나 빨리 배웠는지가 전혀 안 나와요. 왜냐면 팀원분들께서 이런 피드백을 많이 해주셨다. 예시가 없어요.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최근에 입사하고 나서 보통 3주가 걸리는 인수인계를 이틀 만에 다 받고 업무 투입에 일주일이 안 걸렸다든지 뭔가 이렇게 얘기하면 확 와닿죠. 진짜 빨리 배우는구나. 그러니까 뭐 이걸 듬성듬성한 게 아니라 꼼꼼하게 다 처리를 해서 팀원분들이 좋은 피드백을 많이 해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면 훨씬 와닿겠죠. 그리고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손이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뭐 데드라인 넘겨본 적은 한 번도 없고요. 대부분 마감일에서 한 3, 4일 전에는 미리 다 전달을 드려서 그런 걸로 뭐 수정사항이 있거나 하면 오히려 그 마감일 안에 수정까지 다 마치게끔 한다든지 이렇게 말하면 되게 설득적이죠? 뽑고 싶고 뒤에 이런 건 필요 없어요. 장점에 포부 쓰지 않도록 해주세요.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고 계속해서 공부해야 되는 마케터에게 아주 큰 장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미가 없어요. 제가 한 말이 훨씬 더 본인한테 필요한 얘기인 거죠. 폴리 단점 볼게요. 업무를 너무 신중하게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건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점을 약간 장점으로 커버하려고 한 것 같긴 하나 단점 같지 않은 좀 쓸데없는 고민을 너무 많이 한다. 차라리 아예 그냥 그렇게 가다든지 지금 이 상황의 경우 결단이 어려울 때가 간혹 있다든지 빠르게 상황을 판단하고 해야 할 때 좀 시간이 걸리는 편이다. 이렇게 되면 근데 이건 또 어떻게 생각하면 좀 치명적이어 보일 수 있어서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신속한 결단이 필요한 경우 의견을 듣되 업무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설정하려는 노력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 고민이 좀 많은 편이다. 라고 가져가고 뭐 예를 들어서 조직 내 갈등 이런 건 너무 크고요 범위가 특히 이제 옵션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거를 신중하게 모든 옵션을 고려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들어간다를 차라리 얘기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래서 요즘은 결정을 하기 전에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조율하려고 하는 편이다.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아니라 이거는 조언을 듣는 거죠. 선배분들이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들으려고 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결정이 되지 않더라도 마무리를 짓는 습관을 들이고 있다. 이렇게 어떻게든 뭔가 하나는 정해야 되는 거니까 차라리 그런 방향으로 가고 윤문을 해서 스크립트로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단점 지나치게 많은 계획을 한꺼번에 세우는 거 좋아요.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한 적이 있다라고 쓰지 말고요. 지금 취업 준비하는 기간 동안 영어 공부와 마케팅 관련 자격증 취득, 아르바이트 운동까지 병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었는데 하면서 번아웃이 왔다든지 하긴 했으나 체력이 너무 많이 떨어졌다든지 너무 힘들었다든지 왜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다 했고 그죠? 네. 지금은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계획을 순차적으로 하기 위해 노력.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단점 3가지 볼게요. 이게 첫 번째 단점이 아까 너무 신중하게 판단하는 거라고 썼잖아요. 이거는 이제 어쨌든 우리가 키워드를 고치고 약간 그 내용 흐름을 바꾸는 것 정도로 정리하면 되는데 지금 계획을 세울 때 꼼꼼하게 준비하는 편이라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은 스트레스 받을 때가 있다. 이게 첫 번째랑 너무 같은 맥락으로 보일 수 있어서 단점을 극대화하는 느낌이 있어요. 차라리 얘를 메인 단점으로 가지고 가고요. 그래서 얘를 올려요. 첫째로 쓴 이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경향 이거 자체가 좀 되게 애매모호하니까 아예 다른 걸로 바꿔요. 그게 나을 것 같죠? 이거 셋째도 마찬가지. 계속 극대화만 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점이 결국 하나인 거예요. 하나를 여러 가지로 나눠서 방향만 다른 걸로 보여주는 거예요. 주어진 업무를 바로 수락하기보다는 왜 필요한지 어떻게 진행하는지 이거를 먼저 파악하는 이거는 그냥 차라리 제 업무 외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 거절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렵다. 거절하는 걸 좀 힘들어하는데요 라고 차라리 쓰던지. 가끔 제 업무 외의 것들이 너무 많이 밀려와서 제 업무가 밀리고 그래서 일주일 내내 야근해서 몸이 망가진 적이 있다든지 뭔가 이렇게 가거나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아까 첫 번째 건 얘기했으니까.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인 게 즉흥적인 면이 있어서 기분에 따라 계획이 없던 일을 시작한다. 이게 아까 많은 계획을 한꺼번에 세워서 힘든다랑 거의 맥락이 같죠? 두 번째 것만 바꿔주세요. 세 번째 거 같은 거 써도 되나요? 근데 이게 원래 하나만 말할 때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그게 단점이에요 라고 말하지만 세 개를 말할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세 번째 건 약간 스트레스 받으면 폭식한다 이런 거 쓰는 경우도 있고요. 단점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네. 귀여운. 귀여운. 어떤 친구 뭐였었냐면 목소리가 너무 커서 주변에서 가끔 시끄럽다고 할 때가 있다. 텐션이 높다라는 어떤 장점으로도 보이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좀 귀여워 보이는 느낌이 있기도 하고. 원래 이게 길눈이 어두워가 아니라 어디 다른 샘플에도 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길치여서요 라고 해가지고 길을 잘 못 찾는데 그래서 오늘 면접장에 올 때도 예상 도착 시간에 1시간을 먼저 와서 이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그냥 해줬던 사례도 있었어요. 좋아요. 두 번째 것만 바꾸세요. 왜냐면 첫 번째 건 너무 똑같아요. 폴리는 3개가 다 똑같고 지금. 네.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넘어갈게요. 이 단점 3개 질문은 구글에서 많이 물어보는 질문인데 제가 이렇게 막 강의에서 많이 얘기해가지고 요즘 물어보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3가지를 물어보면 뭐가 다르냐면 한 가지를 물어봤을 땐 약간 준비해온 답을 할 수 있거든요. 3가지는 보통 준비를 잘 안 하고 이게 즉흥적으로 생각하기가 되게 어려워서 결국 마지막 때 가면 자기의 진짜 단점이 나와요. 그래서 3가지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알려주면 안 되는데 공식적으로 그죠? 성격 볼게요. 성격. 폴리 거 먼저 볼게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뭔가 더 편안하게 말해줬으면 좋겠거든요. 네. 다 비슷해요. 맥락이 첫 번째 갈등 상황을 매끄럽게 해결하는 편입니다. 왜 저렇게 말하지?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 약간 저는 분위기를 편하게 만드는 편입니다. 그렇게 하거나 본인 네. 성격을 먼저 얘기해야죠. 어떤 걸 포인트로 잡지? 사람들을 좋아한다로 포인트를 잡을지 편하게 다가가는 거를 포인트로 잡을지 그걸 하나를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좋아한다로 잡겠습니다. 저는 외향적인 성격으로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많은 사람들하고도 조화롭게 좀 잘 지내는 편입니다. 이런 식으로 네. 차라리. 그러면 이제 이 뒤에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하라 이런 얘기는 배려이기 때문에 이거랑은 맥락이 달라요. 그래서 맥락을 하나로만 가져가 주세요. 사실 문장마다 맥락이 약간씩 다르거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뭔가 성격적인 부분을 얘기할 때 어떤 특정 사례, 예를 들어서 뭐 룸메이트를 겪으면서 갈등을 경험했다 이런 식으로 너무 세부적인 사례로 나오기보다는 교환학생 시절에도 8명의 룸메이트랑 지내면서 뭐 이러이렇게 했었다. 뭐 다른 외국인 친구들과 활동하면서도 이러이럴 때 이렇게 할 만큼 성격이 이랬다 라는 식으로 성격의 맥락으로 포인트를 잡아주시고 너무 방향 자체가 사례에 집중하지 않도록 본인의 성격에 집중이 되도록 해주세요. 사례에 집중이 되도록 해야 되는 부분은 따로 있어요. 여기 계속 배려가 나오죠 또?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배려가 아닌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경험을 통해 단순히 갈등을 해결한 것뿐만 아니라 차라리 이 사례 자체를 뭐 갈등을 해결해 본 사례가 있냐라는 식으로 질문했을 때 활용하는 거는 괜찮은데 보세요. 이 경험을 통해가 나오면 안 돼요. 성격에서는. 오히려 진이가 차라리 첫 줄은 나와요. 왜냐면 외향적인 성격으로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편입니다. 확 와닿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확실하게 보여주세요. 성격을. 친구들의 고민이나 앞으로의 계획들을 공유하는 건 물론 이제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어떤 예시일 수 있지만 내가 외향적인 성격이라서 사람들이랑 잘 어울리는 거에 대한 경향적인 예시로 보이진 않아요. 이 뒤에는 오히려 괜찮아요.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하고 많은 대화를 하면서 저도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고 생각해서 가급적 사람을 많이 만나려고 한다가 포인트인 거예요. 아니면 외롭게 타지 생활을 잘 적응해야 이게 맥락이 계속 바뀌어서 어디에 포인트를 맞추고 내가 봐줘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외향적인 성격으로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편이다. 오케이 알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뭐 학부 시절에도 뭐 단과 친구들이 30명이었으면 30명 중에 한 명도 안 빠지고 다 알았을 정도로 사람들하고 잘 지냈었고 지금 회사에서도 저희 팀뿐만 아니라 옆팀 그 다음에 뒤에 앉아있는 팀까지 제가 누가 어디에 앉아있는지 자리까지 다 기억할 정도로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있다라든지 뭔가 이런 그런 경향으로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예시니까 꼭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식으로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들어도 진짜 잘 지내는 편이구나. 그래서 뭐 회사에서도 이웃집 언니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 차라리 연결을 하는 거죠. 별명 같은 걸로. 4년 내내 기숙사 살고 졸업해서도 뭐 하숙집에서도 살고 한 번도 트러블 없었거든요. 네, 그런 거 얘기하면 돼요. 네, 차라리 그걸 얘기하는 게 낫죠. 진로 고민이나 계획을 공유한단 말 말고 네. 그 포인트가 아니라 그건 뭔지 알겠죠? 네. 네, 그래서 맥락을 잡아주세요.